이방원이라는 사람은 엄밀하게 보면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자기 부모를 배반하고 형제를 배반하고 어떤 신하도 배반하고 부인도 배반하고 장인도 배반하고 사돈까지 다 죽여. 이 정종이 왕위에 오른 뒤에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방원은 정도전을 죽이고 1398년에 자기가 권력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방원은 이때에 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 이유가 있어요. 이방원이 이 1차 왕자는 이후에 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은 것은 오르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오르지 못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성계가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그때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이성계가 물러나고 나서 왕위를 둘째 아들인 이방과가 차지하게 되죠. 이 사람 정종이 조선 2대 왕. 그런데 이성계는 왜 반대했느냐 하면, 이방원이 자기의 아들들인 방석과 방본을 죽이고 자기의 사위도 죽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한이 사무친 거죠. 말하자면 나쁜 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엄밀하게 보면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근본적으로 자기에게 자기 부모를 배반하고 또 자기 형제를 배반하고 또 자기하고 뜻을 같이 했던 신하도 배반하고 나중에는 자기 부인도 배반하고 자기 장인도 배반하고 자기의 그 처남들도 다 쳐 죽이고 뿐만 아니고 자기의 그 사돈까지, 시몬이라는 사돈까지 다 죽여요. 그러니까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태종 이방은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이 권력을 차지하고 왕권을 유지하고 왕위를 갖다가 자기가 가져가기 위해서 별짓을 당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성계의 반대도 있었지만, 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을 때 명분이 뭐였느냐 하면, 방석을 죽였을 때 적장자가 왕위를 이어야 한다.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적장자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본부인인, 이성계의 본부인인 신의왕후, 신의왕후의 아들이 적자죠. 근데 그 장자가 왕위를 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신의왕후가 낳은 장자는 이방후예요. 이방후란 인물은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해군했을 때 자기 아버지가 반역을 저질렀다고 해서 아버지하고 절연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아예 그냥 철원이라는 데 숨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고 조선이 건국한 뒤에도 은둔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1393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적장자는 죽고 없죠. 그러니까 둘째가 이어야 되는 거죠. 그 둘째가 바로 정종 이방과였어요.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둘째 형한테 왕위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고, 적장자가 왕위를 잇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서자인 방석을 세자에서 내쫓고 죽였다라는 것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위에 오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다른 행자들의 반대. 자, 뭐 둘째 형인 이방과도 있지만 셋째인 이방위도 있고 넷째인 이방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들이 다 있는데 다섯째인 자기가 왕위에 오른다는 게 명분이 서지 않는 것이고, 또 그 형들이 또 반대할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둘째 형 이방과를 왕위에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정종이 왕위에 오른 뒤에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정종의 그 왕비는 정환왕후 김씨인데, 이 정환왕후 김씨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자 중에 그 말하자면 장자가 이제 세자가 될 판이에요. 그런데 이 불로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서자죠, 서자. 이게 정종이 여러 후궁이 있었죠. 원래 첩이 많았는데 그 첩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이 불로라는 아들인데,
불로의 어머니가 원래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가 정종에게 첩으로 들어왔다가 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하고 같이 지내고 있던 불로라는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불로라는 아들을 데리고 세자로 삼아야 한다고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박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조박이라는 인물이 눈치도 없이 사실 근데 이 조박이 누구냐 하면은 태종 이방원의 윗동서예요.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의 부인 민씨의 언니 남편이죠. 동서지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서지간인 조박이 갑자기 불로를 찾아와가지고 불로가 바로 이제 장자니까 불로를 세자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그야말로 죽 써서 개 주는 꼴이 되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왕자의 난도 일으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종에 이어가지고 자기가 어떻듯이 호시탐탐 시기를 노려가지고 정종을 밀어내고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세자를 세우게 되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종이 이방원이 난리가 난 거죠. 그 이제 당시에 이방원이 이제 그 왕자 호는 이제 정안군이었는데 이 정안군이 이제 난리가 났죠. 나는 이제 말하자면 그 닥쳤던 개신세대는 이런 꼴이 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된 상황에 이제 이 이방원이 화를 내니까 정종이 이방원이 혹시 이 불로를 죽일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정종이 불로는 내 아들이 아니다. 원래 그 옛날에 그 첩으로 들어왔던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부정해요. 걔를 살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방원이 그 불로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급히 불로를 궁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사태는 끝이 나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 하면은 이 왕위를 욕심내는 것이 이 방원만이 아니고 방원의 바로 위에 행인 이 방간. 이 방간도 왕위를 욕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방간에게 이 박포란 인물이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이 박포란 인물은 1차 왕자인 난 때 이방원을 도왔던 인물이에요. 정도전이 널 죽이라 그러니까 네가 먼저 정도전을 치지 않으면 네가 죽을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도전이 어디에 있으니까 거기 가면은 죽일 수 있을 거다. 이걸 알려준 인물인데 그걸 알려줘가지고 자기는 공을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1차 왕자이 끝나고 나가지고 자기는 별다른 배설을 얻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화가 나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뭐 일이 잘못돼가지고 유배까지 갔다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방간을 찾아가가지고 이방원이 지금 왕이 되려고 그러는데 네가 형이잖냐. 근데 네가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널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한 거예요. 박포가. 말하자면 둘을 이간질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방간이 그 말을 믿고 군대를 일으켜요. 이게 바로 2차 왕자의 난이에요. 2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죠. 그 방간이 그냥 방원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다니까는 태조 이성계가 막 화를 내면서 방간을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응? 방원이하고 애비와 애미가 다르냐? 왜 싸우냐? 그리고 너는 방원하고 싸우면 안 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간이 내가 그렇지 않다. 그래가지고 나도 뜻이 있는 사람이다. 믿어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싸움을 일으키는데 나머지 형제들이 방간의 편을 들지 않아요. 정종도 들지 않고 그 다음에는 방위도 셋째 방위도 들지 않고 방원 편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간은 절대적으로 군사력이 부족해서 지게 되고 결국은 저기 평안도로 유배를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뜻밖의 이 두 가지 사태 때문에 이방원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방간이 그런 일을 저질러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은 이제 이 전화위복이 된 거죠. 자기의 그 반대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이방원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정종 이방가가 이방원을 아예 세자로 책봉해버린 거예요. 세자 책봉. 자, 대개 보면 동생에게 책봉을 할 때는 세제 책봉이라고 해요.
그랬는데 이방원이 자기 형인 이방간의 아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자책봉을 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는 자기 형의 아들이 되어서 정당하게 권력을 물려받는 그런 행태를 취한 거죠. 그래서 세자가 되어가지고 이때에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이방간이 뭡니까? 사병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병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병을 없애는데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유배보내버려요. 세자 시절에.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나니까 이 방가가 스스로 물러나게 되죠. 내가 이제 네가 왕해라. 나는 이제 물러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400년 11월에 이 방가는 상왕으로 물러나고 이방원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방원이 왕이 돼서 태종이 되죠. 태종. 이게 묘 중에 이 태종이란 묘는 정말 묘한 묘예요. 말하자면 나라를 세운 거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 사람에게 태를 주는 건 태자라는 묘를 주는 건데, 태조는 나라를 세운 사람이고 태종은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하고 나라의 토대를 닦은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이 태종이라는 묘를 가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전부 다 자기 아버지를 내쫓거나 자기 형을 죽이거나 자기 형제를 죽이거나 자기의 어떤 주변 사람을 배반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당태종 이세민이에요. 당태종 이세민이 자기 아버지 이연을 내쫓고 자기 형을 죽여요. 황태자를 죽여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황이 되죠. 그 다음에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의 야유라보기가 요나라 태종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태종이라는 이 묘를 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다 호로 자식들이라는 거죠. 부모를 배반하고 친구를 배반하고 스승을 배반하고 뭐 그런 오로지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 외에는 전부 다 배신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태종인데, 바로 이방원이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원은 드디어 말하자면 2년간 자기의 둘째 형인 방가에게 왕위를 맡겨뒀다가 드디어 그 왕위를 찾아가게 된 것이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왕위를 바로 받지 못한 데는 이런 어떤 이성계의 반대나 적장자가 왕위 계승하는데 명분이 없거나 또는 다른 형제들이 반대나 이런 것들을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럼 그 세 가지를 이제 극복을 했는데, 물론 이성계는 여전히 반대했죠.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은 정종 이방가가 물러나고 동시에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르게 된 뒤에도 또 한 번 큰 변란을 겪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조사의 난이라는 난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조사의 난을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누구냐? 그건 바로 태조 이성계였다는 거죠.